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굳건하게 2%대 급등을 양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차트로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답이다. AI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내리 좀 시장이 빠지면서 네. 차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았죠. 네, 이럴 때 좀 굳건하게 가져가 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우선 저희 복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복귀 차트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컨셉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할 때 고가 경계감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이 종목의 주가는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우선 선침해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같은 위치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그 종목들을 지금 위치에서 과감하게 산다? 그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에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본다면 그래도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횡보를 좀 기록을 했죠. 네. 뭐 아무래도 지난 9월, 10월, 11월 지수가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가둬두고 지금 횡보하는 종목들은 조금은 지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하단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 이 섹터에 만약에 순환매로 시장에 관심이 왔을 때는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보다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다요. 힘을 네.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러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혹은 실적의 개선 혹은 실적의 회복도가 이제 나오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수가 상승할 때 계속적으로 박스를 좀 기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에 보시다시피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올라갔으면 내려오고 내려왔으면 또 올라오고 어느 한 가격대를 돌파하지도 못하고 또 어느 한 가격대를 이탈하지도 못한 채로 9월 달에 이제 최저 기록인 12,950원을 더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약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양봉을 그리면서 결국엔 시장에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죠. 지난주 목금 지수가 밀릴 때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금액이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이 기업 같은 쪽으로 조금 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또 터져주면서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봐야 되지만 이 종목처럼 움직일 우리 후속주도 굉장히 또 체크를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깃하게 지금 오늘의 복귀 차트 역시도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두는 종목이 그렇죠. 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현재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오늘의 공략수를 주목해보자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종목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다. 오늘의 복귀 차트 종목은 어떤 거였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12월 달쯤에 제가 이 장 마감 때도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잘 갔어요. 그렇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다지 뭐 각광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물동량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완화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예전보다 더 나아지는 수출 물동량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바닥에 있다 그래서 매수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바닥에 있었는지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물동량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지만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유가, 마이너스 유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유가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스의 소비량보다 유가를 먼저 이제 사서 사용하시는 수요가 더 많이 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유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코로나19 이전 그 이상으로 또 유가가 회복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가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지난 3분기,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다가오는 1분기, 2분기에는 실적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이 모멘텀도 살아있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지금 위치도 당연히 앞전에는 작은 박스권을 돌파한 위치라고 한다면요. 지금은요, 큰 박스권을 돌파해서 2만 원 이상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도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지금 충분히 차트상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시세가 폭발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2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찾아봐야겠죠. 차근차근 에너지를 모으면서 박스권 안에서 붙여졌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할수록 지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만큼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는 거잖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오늘의 공략 종목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이 섹터 자체도 그동안에 조금 쉬었습니다. 당연히 뭐 섹터가 쉬었으니까 관련 종목도 이제 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앞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때도 말했죠. 쉬어가는 것은 그만큼 더 강하게 움직이기 위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네. 이 종목도 지금 그렇게 이제 힘을 조금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 오늘에서야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이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일단 오늘 지금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의 딱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박스권을 그려보면 지금 그 박스권에서의 정 가운데에 위치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조금 더 거래량이 터져주거나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박스권 상단에 이번에 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을 뜻하는 거고요. 시장의 관심은 돈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은 역시 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종목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대량 거래량이 유입됐다라고 해주셨고요. 섹터 자체별로 뭔가 특히 하반기부터 시장의 관심을 안 받았다라고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거론했던 종목인데 아실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LB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마 이제 당분간 또 시장의 핫한 중심에 있을 제약 바이오 섹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는 반도체 IT 혹은 전기전자, 네. 자동차, 뭐 수소, 전기 이쪽으로 좀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하면 오늘처럼 셀트리온 그룹주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렇게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기세가 좀 몰려왔었는데 오늘도 이 HLB라고 하는 기업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젠 제약 바이오도 그 섹터 안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약 바이오를 큰 틀 안에서 섹터라 굳이 구별하자면 결국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과 임상이라든지 이러한 기술 수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바이오시밀러 쪽이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섹터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결국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돈의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쉬어간다면 그 흐름에 저는 이 임상이라든지 기술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HLB 저는 오늘 종가상 지금 현재 95,7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된다면 충분히 종가의 매수를 진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이번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요. 박스권 상단이 1차적으로 되겠죠. 13만 원이라고 하는 이 박스권 상단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되겠지만 여기가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번에 28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 박스권 종목은요. 손절선을 정확하게 좀 제시드릴 수 있고 손절가를 굉장히 또 짧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만 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지금 이 흐름을 보고 이 패턴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됐을 경우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8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충분히 13만 원 일자 그다음 그 이상 18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볼 만한 지금 기업의 위치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만약 여기서 오늘도 주목을 받은 건 그 공매도 이야기 그렇죠.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또 사그라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안 산다면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래도 거래량이 붙었으니까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온 거예요? 일단 거래량이 붙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붙어서 상승을 했는데 내일 오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붙어서 조정을 받았다 네. 혹은 내려왔다 그러면 오늘 매수한 사람들 그 이상이 내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다시 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일단 관심의 초입은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매도라든지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상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관심을 받았던 이 종목이 내일도 여전히 관심을 받는지 우리가 거래량 기준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 간단하게만 제시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저는 똑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네. 매매를 하되 비중 조절을 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비중 조절해서 매매를 네. 하셨다면 오늘과 같은 조정 시에도 충분히 평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러한 지금 나날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매매는 동일하게 하되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반도체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 분산을 하시면서 종목군을 4개에서 6개 정도로 조금은 분산해놓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